안녕하세요. 난쟁이 리얼TV입니다. 에쿠스 2010년형 차량인데 10년식 차량인데요. 현상은 뒤에 이쪽에 브레이크 등이 미등이나 뭐 후진등, 뭐 방향지시등 이런 거 다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제동을 걸었을 때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 가운데 그리고 저 오른쪽에 저 사이드 이쪽까지 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에요. 결과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서 이 브레이크 불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다소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 계통에 이제 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저것 이제 손을 보다 보면 이제 좀 해결이 되지 못해서 좀 조기에 차량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 좀 이렇게 카메라를 좀 켜봤습니다. 우선 그 12년식 이전 모델,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0년과 2011년 그때까지의 모델들의 브레이크 계통, 회로 계통하고 그리고 2012년식 이후의 회로 계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2011년식 이전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의 구성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조치 방법, 물론 브레이크 불이 안 들어오는 사유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비교적 아주 간단한 원인 때문에 좀 많이 난해들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심지어는 부품을 좀 교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어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드려보고 사항을 현장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불이 안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 회로도를 먼저 보시고 12년형과 11년 이전 모델들의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단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원인 부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요 휴즈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엔진룸 휴즈 박스라는 곳에 정지 휴즈가 하나, 그리고 엔진 정션 박스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진 정션 박스와 엔진룸 릴레이 박스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자, 실물에서 보시면 이쪽에 엔진룸 정션 박스이고, 그리고 이 부위가 엔진룸 릴레이 박스예요. 그리고 두 군데로 나눠지고 각자 휴즈가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 휴즈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통해서 나오는 게 정지등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쫓아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그 실내에 있는 정션 박스를 통해서 다이오드를 경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A 단자, 그러니까 A 쪽 라인을 통해서 리어 컴비네이션, 즉 뒤에 테일램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2011년까지의 이 브레이크 이 회로도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회로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실 텐데, 사실상 이 회로 라인 요 구성 요소는 실제는 실차에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 다이오드가 있는 건 맞아요.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통한 다음에 다이오드를 경유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건 맞는데, 실내 정션에 있는 여기 이 커넥터는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무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이오드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요 다이오드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참고로 지금은 11년식인데 12년식은 요런 다이오드를 경유한 게 아니라 릴레이 박스가 들어가요. 별도의 정지등 릴레이 박스. 이제 그거로 회로도를 좀 보여드리자면, 현재 이 회로도는 2012년식인데 2012년서부터는 브레이크 스위치를 경유해서 나온 게 여기 보시면 정지신호 릴레이라는 곳을 통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지신호 릴레이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 정지신호 릴레이가 브레이크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위치 신호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등 릴레이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 뒤에 테일램프를 동작시켜 주는 거는 구성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12년식 이후부터는
내용이 좀 변경이 됐고 11년식까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11년식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기 보면 2011년식까지의 그 실제 이 부분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조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커넥터가 아까 다이오드로 연결된다는 그 해당 커넥터예요. 그 해당 커넥터를 지금 잘 보시면 2번과 3번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었잖아요. 그 배선이. 지금 여기 부분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기 2번과 3번에는 지금 공란으로 돼 있죠.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회로도상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011년까지는 어디 존재를 하냐면 이 부분이 A필러 밑에 있는 하단 카바죠. 케이블을 당기는 레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심으로 앞을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거기 상단에 보면 이런 다이오드가 하나가 눈에 띄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테이핑으로 감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커넥터를 이렇게 보시면 다이오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회로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 다이오드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점검 방법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전구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전원 브레이크를 신호가 들어오고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메타를 이용해서 다이오드 저항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메타 말고 전구 테스트하기로 했을 때 점검 방법인데, 점검 방법은 자, 이와 같이 다이오드 쪽으로 공급되는 라인에 브레이크 제동을 걸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일단 우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브레이크 제동 시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 칸 밑에 있는 회색의 분홍색 선에 그 다이오드를 걸칠 이후에 전기가 다시 여기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불이 들어오지 않죠. 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제동을 걸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아서 여기 불이 들어오는지 볼게요. 자,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고 놨고요. 자, 밟았을 때 다시 들어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칸에는 다이오드가 정상이라면 불이 들어와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배선을 연결을 하고, 자, 제동을 해보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이오드 손상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디지털 메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다이오드 이 커넥터에서 다이오드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이오드 점검 방법은 이래요. 디지털 메타를 활용할 경우 다이오드는 역전류 흐름 방지이기 때문에 그 다이오드 표시된 방향으로는 저항이 나와야 되고, 그 반대로는 저항이 나오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항값이 얼마 정도 그 다이오드 측정이 되는지 수치화돼서 나오는데, 보통 이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정방향에서는 저항이 측정이 되고 역방향에서는 측정이 안 되는 게 일단 맞아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그림 화면상에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 표시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러면 위쪽에는 플러스 탐침봉,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이너 탐침봉을 연결해서 저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 뭐 40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표시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선 한쪽으로 표시가 나오는지 저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방향, 그러니까 탐침봉이 지금 위쪽에 있죠. 정방향으로 했을 때 저항값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저항이 지금 나오질 않죠. 당연히 반대로 했을 때도 똑같이 저항이 나오질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탐침봉을 바꾸고, 자, 위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역시 나오질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체크를 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도 지금 아무 수치화 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다이오드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이오드 손상이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이거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이오드를 이제 교체하실 경우 현재 이 다이오드를 뭐 완만히 구해서 이제 장착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다이오드를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시중에서 사용되는 현대에서 나오는 다이오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다이오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량에서 뺀 다이오드고, 이거를 대처할 품번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우선 첫 번째 파트 번호는 918701-38110 요 다이오드가 있겠고, 그리고 H가 91798-33000 이라는 요 다이오드가 있어요. 현재 시중에서는 이러한 부품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겉 모양새로는 약간 차이는 나지만 실제 역할은 다 똑같이 하게 돼 있고, 안에 내용물을 보자면 이렇게 생긴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넥터가 하나 별도로 존재를 하고, 안에 내용물인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는 부품이 있어요. 두 개를 사용하도 다 상관이 없는데, 왼쪽에 있는 이 다이오드는 참고로 요건 1A 정도의 전기 흐름을 가지고 특성을 가진 다이오드고요. 옆에 있는 이 파트 번호 9179번 이 번호는 4A 정도의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다이오드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시중에 이 부품도 있고 이 부품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 제네시스 이 에쿠스 디테일 램프의 전기 총 흐름량은 대략 한 1.2A, 그러니까 1.0에서 1.34까지 최대 전기가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얘는 1A이기 때문에 뭐 못 견디는 건 아니지만 다소 수명이 좀 짧을 수 있겠죠. 다이오드 특성이 과전류가 흘러갔을 때는 손상 여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 부품, 그래서 예시된 부품으로 일단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여기에 있는 이 부품은 4A이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좀 충분하죠. 그래서 당연히 추천은 이 다이오드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근데 모양을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뺀 쪽의 다이오드랑 얘랑 지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단자 차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의 개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 있는 이 커넥터는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할 건데, 우선은 지금 발의 두께를 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발 두께가. 그래서 이 발을 살짝 끌을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오드 다리만큼 이제 좀 절삭을 해서 거의 두께를 맞춘 다음에 장착을 할 거고, 끼우는 방법은 반대쪽에 있는 케이블에 있는 암핀을 탈거를 해서 여기다 직접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요 4A짜리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뭐 개조를 해볼 텐데, 우선 여기에 양쪽 다리를 끌로다가 한번 마모를 시켜서 두께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런 끌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단자, 여기 있는 요 단자를 면을 조금씩 이렇게 연마시켜서 절삭을 시켜서 두께를 좀 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끌로다가 방법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수월하게 잘 연마가 돼요. 절삭은. 이쪽에 있는 두께는 원래 있는 두께,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얇아졌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끌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반대 부분 연마를 해서 모양을 맞춘 다음에 지금 껴야 될 단자와 비교를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좀 연마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커넥터에서 이 배선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배선을 끄집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 안쪽에 있는 핀 텐션 위쪽 상단에 저 고정 락을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배선 핀을 빼내면 되는데, 뭐 다들 뭐 어렵지 않게 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요 빼시는 거는 그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장착 시에는 주의점이 있어요. 이 다이오드의 그 전류 흐름 특성이라는 게 있죠. 다이오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오드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가는 그런 모양새죠. 전류의 방향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품의 다이오드를 장착할 때 이와 같은 방향으로 껴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전면을 봤을 때 왼쪽에 지금 배선을 보면 줄무늬가 있는 부분이 브레이크 스위치에서 오는 거고, 그 밑에 회색의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라인이 제동등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성을 위쪽에 있는 배선이 다이오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모양새로다가 이제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신품에 있는 다이오드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뺀 거하고 동일하게 이 신품에 있는 다이오드도 이렇게 극성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끔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방향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뭐 당연한 소리지만 제동이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전류가 흐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의 흐름 방향대로 배선을 잘 꽂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배선을 이탈시켜 놓고 배선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커넥터에서 배선을 일단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이 연결을 시켰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나중에 배선 서로 이제 쇼트가 되면서 이 다이오드를 경유를 하지 않고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쇼트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열선 수축 튜브를 이용하시거나, 그게 없을 경우에는 배선 테이핑을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배선을 좀 마감을 해서 서로 간섭이 안 될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좀 줘주시면 되겠죠. 전기가 정상적으로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지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아까 요 위에 있는 라인이 브레이크를 제동을 했을 때 들어오는 라인이고, 요 아래쪽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선이죠. 일단 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어오는 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시고, 자, 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자, 놓고 다시 한번 밟고 놓고 이렇게 정상적인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이 다이오드를 경유를 해서 요 나오는 이쪽 선에서 전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 자, 이렇게 다이오드를 지난 다음에 해서 찍어 봤을 때, 자,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오죠. 아까는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테이핑을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신품,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품 파트 번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의 파트 번호 중에 91798-33000, 이 파트 번호 안에는 요런 다이오드를 마감을 줄 수 있는 커넥터가 이렇게 같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부분에다가 저 핀을 뺀 거를 꽂아주면 되겠지만, 사실 이 안쪽으로는 저 안핀이 여기다 꽂을 수 없이 모양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꽂을 수는 없고,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요 안에 지금 보이는 저 구멍, 지금 십자 모양 구멍이 보이죠? 십자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예 천공을 낼 거예요. 양쪽을 여기 보이는 요 드릴을 이용할 건데, 요 드릴에 이게 지금 4mm 짜리거든요. 요 4mm 드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우선 천공을 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천공을 했고, 천공을 하면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두 개가 이렇게 깨끗하게 뚫려요. 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뚫리면 이 사이로다가 배선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상태에서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서 다시 안에다가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카바가 배선을 보호하는 효과를 생기겠죠. 그래서 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안에다가 배선을 천공을 시켜서 안쪽으로 나오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 커넥터를 그대로 이제 빼내면서 요걸 이제 꽂아주면은, 자, 꽂아 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렇게 딱 꽂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이게 삽입이 돼요. 물론 이 배선을 손으로 다 강제로 잡아 당기면 빠지겠죠. 근데 강제로 당기지 않고 어차피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굳이 배선 테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한 마무리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법을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버리지 마시고 천공을 시켜서 여기다가 마무리를 줘서 껴주시면 오히려 뭐 배선 지저분하게 안 해도 되고 일이 마무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이오드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동작을 디테일 램프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리를 다 완료를 하고 지금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자, 놓고 햇빛이 지금 역광이라 제대로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잘 보이긴 하고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자, 놓고 다시 밟고. 네, 됐어요. 자, 지금 동작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리가 다 완료가 됐는데 맨 처음에 이 차량이 왔을 때는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브레이크 제동등 릴레이인데 이 릴레이에다가 이렇게 배선을 연결을 해서 브레이크 신호가 들어오게끔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선을 강제로 연결을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불편했을 텐데, 자, 배선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꽂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리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소 복잡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쉬운 방법으로 정비가 좀 완료가 됐는데, 물론 제동 제어 쪽 관련으로 해서 브레이크는 다소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난쟁이 리얼TV였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